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전주 5.5도, 익산 3.3도, 무주 영하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센터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창업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관리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구도심 재생지역에 문을 연 창업센터입니다. 군산시가 5억 원을 투입해 건물 등 창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 창업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 종류의 기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군산시는 이와 별도로 67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27억 원을 들여 건물까지 확보했습니다. 군산 인큐베이팅 센터와 사업 주체만 다를 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4월부터 고용위기지원센터를 통해 퇴직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추진되는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까지 모두 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창업센터 설립이 붐을 이루면서 역할과 기능이 서로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규 창업, 기존의 청년 창업, 그다음에 새로운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관리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공공기관들이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흡연권을 보장하고 또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본관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흡연 부스입니다. 직원들이 한두 명씩 몰려드는가 싶더니 어찌 된 일인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보란 듯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종일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태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가 이제 흡연해도 되는 줄 알고 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돼 있는 흡연 부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환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각종 냉난방 기구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옥상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지만 역시 밖에서 담뱃불을 붙입니다. 전북도청 흡연 부스는 민원인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기도 그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면 옷에 배이니까 밖에서 나와서 피는 건데 그것은 시민들도 간접 흡연을 하게 되니까.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같은 흡연 부스 설치엔 대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천만 원씩 들여 흡연 부스를 설치했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친동생인 최규성 사장으로 향하자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최규호 전 교육감은 도피 8년 2개월 만에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직후 골프장에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피 기간 어디 계셨나요? 누구 도움 받으셨어요, 도피 기간에? 검찰이 최 전 교육감의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피 조력자를 찾는 데 집중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자료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이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최규성 사장을 비롯한 도피 조력자로 향하자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도록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검찰도 수사팀을 8명으로 늘리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도피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신분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8년 2개월간의 도피로 지역을 웃음거리로 만든 최 전 교육감이 다시 검찰 수사에 발목을 잡으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전주시청사는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결국 전주시가 청사 부근의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청사 주차장입니다. 공간이 부족해 주차된 차량을 이중 주차된 차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청사 바로 옆 도로변엔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137면밖에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막 이중 주차해놓고도 전화도 안 받고 차 좀 빼달라고 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커가지고 주차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공간도 문제입니다. 35개 과 가운데 17개 과만 시청사 건물에 있고 절반인 18개 과는 부근에 2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만 27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청사 민원실 쪽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져 중단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3월부터 건물 주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 인근 건물에 있는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청사 신축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문제와 구도심 공동화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룬 상태고 건물 매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기업 4곳이 군산과 새만금 투자를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수출 비중과 고용 효과를 소개하며 전북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포식 3주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둔 수상태양광 관련 제조업체 등 3곳이 다음 주에 군산시와 투자 협약식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 기업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업체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부유체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이번 주에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우리 도도 좀 방문하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굳이 또 그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만이 아니고 이와 또 연관된 기업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통해 100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전라북도는 2곳의 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사라지는 구도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 분안면의 금강벼룻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구도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한 남원시가 금동과 동충동에 이어 세 번째로 죽항동에 대한 기록집을 펴냈습니다. 이번 기록집에는 죽항동 주택가 관공서, 요천의 변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남원 구도심의 건강과 삶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화를 통해 추억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무주군이 분안면 금강 벼룩길 권역 사업을 3년 만에 마쳤습니다. 해당 권역인 고창리와 대소리, 장원리에는 사랑방과 태양광, 마을 정원 등이 설치됐고 농산물 체험 판매장과 가공장도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과 소득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금강 벼룩길 권역이 무주군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읍시가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는 종합경기장과 내장사를 왕복하는 풀코스 등 4개 종목에 걸쳐 내년 2월에 열립니다. 임실군이 지역인재 교육을 위해 만든 봉황인재학당에 내년 상반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예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한 학년에 50명씩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13일 군산 금강호 주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또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으로 전라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건 5번째입니다. 전주시 직원들의 해외 테마 연수가 관광 외유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올해 전주시 직원 125명의 해외 연수 일정을 분석한 결과 디즈니랜드와 LA 다저스 야구 경기 관람, 그랜드 캐넌 등 관광 중심의 방문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윤근 의원은 외유 성격의 해외 연수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외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도청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2016년 21%, 2017년 18%, 올해는 1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 이수자 가운데 4급 서기관은 1명에 그쳤고 3급 부이사관은 1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도는 모든 직원이 1년에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북 사립유치원의 30%가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전체 사립유치원 161곳 가운데 30%인 51곳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